안녕하세요. 6장 발제를 맡은 이찬혁입니다. 오늘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CNN에 대한 간단한 백그라운드와 필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실습 스터디 태스크 2에 있는 CNN 설명이 더 자세하기 때문에 혹시 CNN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것을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신 분들은 그것을 보시고 간략하게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필터 시각화만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CNN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컨볼루션, 풀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겹겹이 진행되는 피처 익스트랙션과 그리고 이제 보통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하죠. 네, 이 부분,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통으로 이해하기 전에 각각의 부분을 쪼개서 이해해 봅시다. 먼저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인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간단하게 돌리기만 하면은 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부분이 같으니까 그림이 같다고 인식을 합니다. 어, 이 부분을 정확히는 로컬 피처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떼어내서 비교를 해야 컴퓨터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컨볼루션에는 다양한 디멘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1D 컨볼루션을 통해서 어, 이게 하나의 커널인 거죠. 커널이 이동하면서 CNN을 진행할 수 있고 우리가 자주 쓰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2D 컨볼루션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3차원 데이터도 3D 컨볼루션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컨볼루션은 여러 필터가 존재하는데 아니죠. 하나의 필터가 존재하는데 이제 다양한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필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합성구 결과 획렬, 한글로는 영어로는 피처 맵에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결과 값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피처가 있다면은 이 필터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피처 맵을 생성해서 모델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시각화해서 알 수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변화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토끼 그림인데 이 토끼 그림을 이제 다양한 필터를 통해서 컨볼루션 했을 때 다양한 피처 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엣지가 잘 나오고 뭐 이 부분은 뭐 흐리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컨볼루션의 스트라이드와 제로 표동이 뭔지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필터를 얼마나 이동시킬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스트라이드가 2라면 하나의 필터가 하나의 어떤 기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기존 데이터에 원래는 필터가 한 칸씩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만큼의 거리를 넘어서 컨볼루션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처 맵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제로 패딩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데이터에 이제 0을 둘러싸서 입력 주위에 0을 추가해서 원본 데이터의 커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풀링 같은 경우는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면 이게 맥스 풀링의 한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황색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6으로 뽑고 여기서도 큰 부분이 8이니까 8로 뽑고 여기서는 3이니까 3으로 뽑고 여기서는 4니까 4로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풀링이고요. 어, 그리고 이 나머지 값은 버리게 됩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는 피처맵 데이터가 전부 필요 없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풀링을 통해서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고 더 피처를 더 잘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피팅이 방지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 안 한 부분이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인데 어, 이 마지막 FC는 이제 플래튼이라는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어, 모델을 진행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해서 각각의 레이블에 맞게 모델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필터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각각의 1차 컨볼루션과 맥스풀링 이후, 그리고 각각의 2차까지 진행한 필터, 그리고 3차까지 진행한 필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뭐 2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3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이 숫자인지 뭔지도 알 수가 없죠. 이처럼 왜 이렇게 되냐면은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깊어짐에 따라서 컨볼루션이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흰색 부분이 많이 보이시죠? 이 흰색 부분은 더 CNN이 활성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즉,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블랙박스에서 이 해당 필터가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 이미지를 살펴보면은 실제로는 2지만 7이라고 해석한 한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도대체 왜 얘를 7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컴퓨터가. 이걸 한번 보자면요. 이 꼬리 획이 아마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델을 더 개선하고 싶다면은 이 2의 꼬리 획을 더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필터를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싸리 2와 7 데이터를 키워서 데이터가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필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더 완벽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장점에는 이게 1989년도에 처음 시도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딥러닝 블랙박스 해석하기 위한 최초 시도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아까 그 2랑 7이랑 헷갈리는 그 그림처럼 어떤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고 뭐 어떤 커널을 개선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1차원, 3차원 형태에서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이 2랑 7이랑 헷갈리는 그림을 이렇게 봤지만 어떤 사람은 뭐 아니다, 나는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처럼 해석자에 따른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기법이 발달해서 디컨볼루션, 가이디드 프로파게이션,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달해 왔습니다. 이처럼 필터 시각화는 딥러닝 블랙박스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 다양한 딥러닝 사이에 영향을 주는 기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6장 발제 마치겠습니다. 코드 리뷰는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